그 전에 보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지, 지금 좀 나스닥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온다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위기를 조금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내년이 뭐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까? 예, 굉장히 뭐 짐 노조스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책을 내면서 80평생 보지 못했던 뭐 위기가 올 수가 있다. 80평생이면 뭐 그렇게 겁나는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는 아닐 수가 있지만은 전 세계의 경제가 2008년, 2020년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미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우리는 가계가 부실해졌고 중국은 기업이 부실해졌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부채 위기가 왔었는데요. 지역적인 문제였어요. 뭐 남미, 그리스, 재정위기, 그 다음에 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 이게 지역적인 문제였거든요.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부채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건 역사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가 지금 붕괴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자산가의 거품, 이런 걸 지탱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아주 낮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는 올랐고 더욱 중요한 건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모든 경제 지표들이 지금 다 나빠지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뭐 선행지수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져 있고 OECD 각국의 선행지수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부채, 자산가의 거품을 지탱했던 금리, 경기, 이게 두 가지 다 반대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한번 심각하게 터져야 된다. 그때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위기가 온다면은 가장 그 시나리오가 높은 시기는 아마 내년이겠네요. 그냥. 예, 저는 뭐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모델 가지고 하면은 사실 내년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굳이. 뭐 상반기 무렵입니다. 상반기 후반 무렵이요. 그래서 그 시기는 사실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2019년에 그 투자한 미래, 그때 코스피가 2200, 2300 수준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모델의 수치들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16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연히 저 코로나가 가지고 주가가 그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내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로 전망해 보니까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어려움 시기가 오면은 결국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죠.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죠. 네, 돈이 있어야죠. 예, 돈이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용기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용기. 예, 돈과 용기. 우선 그 돈을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국채 같은 거 사놓으면요. 내년에 경기 나빠지면서 금리 떨어지거든요. 예, 그때 채권 팔아가지고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떨어지면은 사실 우리가 무서워서 예, 못 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자산가의 추세를 구하는데 그 추세에서 15 내지 20%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라는 거죠.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야 이런 시점 되면은 내가 주식을 많이 사야 되겠다. 그런 기준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정말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막 올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위기가 빡 오고 난다면 다시 막 제로금리 막 이렇게 할 수는 다시 있습니까? 금리 내리죠. 다시 제로금리로 내릴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급격한 V자형 대세를 크게 상승할 만큼 그런 건 아니고요. 효과가 없군요. 금리를 내려도 가계 부채 많고 특히 기업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과거처럼 통화 정책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급락하기 직전 수준까지는 오거든요. 그 시기를 좀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우리 불을 늘려야 된다. 평소에 강조 많이 하셨는데 중국이 약간 좀 미국이랑은 다른 사이클로 돌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부동산 경기 부양하겠다고 금리를 뭐 오르고 있던데 중국이 약간 좀 선제적으로 먼저 침체를 가고 있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중국이 먼저 경기가 둔화됐죠. 그래서 OECD 전체 선행지수가 작년 7월에 고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작년 2월이 고점이었거든요. 중국 경기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둔화됐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는 금리 올리고 그러는데 네. 중국은 통화정책 부분적으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전 세계 경기에서 중국 저점이 가장 빠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우리가 그 중국 주가를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중국 시장에 지금 다른 시장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항상 강조하신 게 그 전기차와 우리 바이오 투톱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매수할 때가 됐네요. 바닥치고 좀 오르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뭐 전기차 ETF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 넘었다가 13,000원대 떨어졌다가 지금 15,000원 안팎인데 네. 이거는 저는 뭐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는 시점이 문제지만은
뭐 이 역시도 그냥 우리 적금 드는 것처럼 뭐 주가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곡물 ETF 장기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는 게 이 중개 전기차 네, ETF예요. 물론 전기차 ETF는 이게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뭐 이런 건 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추세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줄이지는 않고요. 뭐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더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항상 이제 강조하시는 게 우리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좀 우리가 낮춰야 된다. 예.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교수님이 투자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ETF들을 통해서 교수님은 그래도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 기대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것 같은데 여쭤봐도 되는지 몇 프로나 있는지. 저는 저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이 한 5% 정도라 보고 있거든요. 뭐 제가 모 연기금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였어요. 근데 지난 11년 평균은 6%가 좀 넘거든요. 장기적으로 평균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6%가 되려면 앞으로 3년은 6%보다 훨씬 낮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저 국민연금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난 21년 연평균 수익률이 6.4%였어요. 주식 채권 모두 합쳐가지고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얼마 전에 2023년에서 2027년까지 목표 수익률을 정해놨는데 5.4%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5%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2% 정도 높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률 명목 기준으로 보면 3%예요. 코스피는 매년 5% 정도 오르는 게 적절하다. 근데 지난 3년간 그거를 훨씬 더 초과해버렸죠.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은 평균 수익률 5% 정도 안 될 거라는 거죠. 저는 뭐 주식 투자에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근데 저는 매년 그 마이너스 수익률은 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와, 절대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오를 때 많이 못 봅니다. 올해는 지금 뭐 어저께까지 보니까 한 3%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뭐 인버스 ETF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뭐 제 개인 돈이니까 절대 수익 손해는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제 수익률이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데 주시장이 안 좋을 때는 평균보다 높죠. 아니 아까 곡물 ETF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저평가된 그런 상품은 우리 채권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또 뭐 하나 좀 있을까요? 예, 말씀하니까 채권이고요. 가장 좋아 예. 보이는군요,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것도 저평가됐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주가 조정받는 시기에 뭐 중국의 전기차 ETF 이거는 저는 큰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한 번에 사시는 것보다 뭐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꾸준히 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늘 말씀드린 것은 뭐 주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저는 올 하반기 내후년 가면 또 금리 많이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이거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시기에 관계없이 아까 KT 주식 잠깐 말씀드렸으면 뭐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 뭐 4 내지 5% 주지 않습니까? 우리 기대 수익률 5%로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주식 배당만 받더라도 4 내지 5%거든요. 네.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오르죠. 제가 주식 투자하신 분 부자 한 분 만났는데요. 이분은 무조건 우량주만 삽니다. 주식 수만 안 줄어들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수만 안 줄어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시간이 가면 그런 우량주들은 또 주가가 어느 시점 가면 오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여유자금 가지고 그만큼 투자하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 운용 수익 6.4%인데요. 근데 88년부터 국민연금 작년까지 수익 보니까 주식은 연평균 수익률이 11%입니다.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주식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거는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은 뭐 16.3%, 해외 주식 27%, 뭐 이 수준으로 정해놓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주식 비중이 그 밑으로 확 떨어지는 거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은 채워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월급 받으면 매달 국민연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은 계속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뭐 주식 투자 수익률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채워야 되고 주가 오르면은 팔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주식 운용 수익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최근에 이제 책도 워낙 많이 쓰시지만 이렇게 더 찬스라는 책도 쓰시고 또 온라인 강좌를 또 새로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어떤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좀 주로 하실 계획이신지. 예, 제가
뭐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정말 종목 공부는 많이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전혀 생각하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종목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예, 그런데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요. 그 비중은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삼성전자 95,000, 10만 전자 한다고 그랬을 때요. 예, 그때 우리나라 선행지 순환변동제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꺾이면 주가도 떨어져요.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은 삼성전자를 9만 원대 사는 것보다 지금 7만 원, 6만 5천 원에 훨씬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거시경제의 흐름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 예, 그게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 이런 거 소개하면서 경기 국면에 따라 가지고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이런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 네. 어디 가면 이걸 좀 볼 수 있습니까?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데서 사실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했고요. 네. 예, 거기서 모든 관리를 다 하거든요. 예. 그 유료 강의입니다. 사실 네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 저는 처음에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뭐 거기서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꼭 일반 투자분들한테도 예, 같이 좀 예, 지식을 나눠줬으면 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무료 강의로 하고 싶은데 또 그 회사에서도 그만큼 또 비용이 또 네,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료 강의를 하게 됐고요. 또 그만큼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네. 거죠. 그분들이 돈을 내시는데 그분한테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예, 그래서 더 공부하고 지금 다양한 모델도 새로 또 개발해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저희 매블리 TV를 비롯해서 많은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또 개인 유튜브도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자주 업로드를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것도 어떻게 좀 더 자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도 좀 여쭙고 싶네요. 뭐 일주일에 3번 정도 올리고 있는데요. 뭐 짧습니다. 한 15분, 20분. 예, 그런데 그 제 유튜브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예, 주로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길게 하자고를 안 하더라고요. 한 15분, 20분이 예,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유튜브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그 유튜브 제가 기본 처음에 만들 때부터는 건 그런 거 잔변동보다는 큰 흐름, 예, 큰 거시경제 흐름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 예, 그래서 주로 뭐 거시경제 큰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조회 건수는 다른 데 나간 것보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오히려 다른 데가 더 많이 나오고. 예, 다른 데는 또 뭐 나가면 제목도 조금 심하게 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제목에 따라 가지고 조회 건수가 네, 달라지는데 뭐 제 개인 그 유튜브 채널은 담백하게 예, 다시더라고요. 좀 담백하게 달고 뭐 담백한 이야기만 하니까 별로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본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언론사에서 우리가 기본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저도 참여했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야, 기본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사실 그런 기본을 아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차분하게 좀 대응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브렉시트, 영국 브렉시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모든 그 경제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신문 4, 5면까지 뭐 걸쳐가지고 뭐 세계경제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를 네. 많이 실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날 어떤 방송에서 한 인터뷰하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뇌졸중이었다면 이거는 당뇨병입니다. 우리 당뇨병 걸렸다고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거기 합병증이 생기면은 장기적으로 죽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당뇨병입니다. 단기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본질이 뭐고 그걸 좀 파악하면요 좀 더 타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자극적인 거에 좀 길들여져서 예,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년에 근데 그 위기는 그러면 거의 병원이 필요하면 심근경색 정도는 되겠네요.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는 특히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젊은 분들은 우리 기자님도 100세까지 사실 거거든요. 멀리 보고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다고 무리하게 신용 쓰지 마시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젊은 분들이 계란을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 바구니에도 담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걸 계란을 메추리알로 바꿔가지고 좀 담으십시오. 예, 정말 그 분산 투자를 하고요. 예,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는 갈수록 우리 금리가 일본처럼 뭐 10년, 20년 후를 본다면 0%로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시장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는 꼭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장기적으로 보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돈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예, 그렇게 돈을 정의하는데요. 그 돈을 은행에서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금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뭐 주가는 뭐 장기로 상승하고요. 그리고 꼭 복리 개념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복리로 생각하면은 그 돈이 계속 뭐 불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돈이 좀 지금 투자하는 자산이 적다고 너무 뭐 서둘지 말고 앞으로 뭐 100살까지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장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리님 오늘 김혜학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